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봤을 때 후보 공천 부분에 있어서 시장을 제외한 구청장이라든지 이런 광역단체장들, 지자체장들은 조금 공천의 잡음 같은 거는 없습니까? 그럼 민주당하고 국민의힘하고 완전히 다르죠. 민주당은 조용하게 13곳이 그냥 단수 공천을 해도 정말 소리가 없습니다. 지금 단수 공천했습니까? 네, 단수 공천했죠. 근데 16개 소리가 중에서.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보면은 민주당은 현역 구청장이 13명 갖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현역 프리미엄을 뛰어넘을 수 있는 신인 도전들이 불가능한 거죠. 왜냐하면 그러고 또 만약에 이 선거가 굉장히 그 민주당한테 유리한 선거다. 대선에서 이겨서 그렇게 간다면 아마 새로운 신인 도전들이 많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런 분위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현역 프리미엄을 인정하고 가는 단수 공천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고 국민의힘은 그 반대인 거죠. 도전하는 세력에다가 그렇죠. 대선을 이긴 과정에서 지금 가면 깃발만 꼽으면 된다는 일단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도전하는 사람들로 넘쳐나고 그러니까 도전하는 사람들끼리 경쟁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공천에 대한 잡음들이 앞으로도 저는 계속 일어날 거라고 봅니다. 그럼 이 현역 구청장으로 있는 민주당 수성도 굉장히 쉽지 않은데 도전자들끼리의 어떤 네. 약간의 잡음으로 인해서 오히려 어부지리를 얻을 역효과가? 가능성도 좀 예, 있죠. 거의 예, 뭐 근데 거의 뭐 본인들의 지금 덤벼드는 분들의 기분은 뭐 웬만하면 이길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공천권만 쥐자 이렇게 지금 되고 있으니까 경쟁이 치열한 거죠. 그럼 불만이 생기면 남아서 만약에 무소속으로 나가게 되면 그러면 이제 문제가 또 생기는 거죠. 진짜네. 자, 그리고 지방선거에 이어서 지금 가덕 신공항에 대해서 지금 말들이 많습니다. 국토부의 사전 타당성 결과 목표가 2029년이었는데 2035년으로 늦어졌습니다. 근데 이게 왜 지금 이런 시점에 나오느냐, 예를 들면 이런 얘기더라고요. 네. 이제 우리가 샌프란시스코 공항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은 바다로 이렇게 내려오다가 이 땅에서 착륙하는 거는 굉장히 짧아지거든요. 그렇죠. 근데 가덕 신공항에도 실제로 바다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착륙을 하려고 할 때에 앞으로 굉장히 큰 대형 컨테이너들이 지나가면은 이게 부딪힐 위험이 있어서 결국은 육지 쪽으로 할 수밖에 없고 아니면 매립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저는 그 얘기가 왜 지금 나오지 하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 전에 다들 뭐 이미 얘기했던 건데요. 이미 왜냐하면 그 대표적인 게 오사카 공항이 그렇게 매립을 해서 됐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이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지금 부산이 기대했던 거는 2030 엑스포 전에 가덕 신공항이 아마 될 거다라고 시민들이 생각을 했는데 맞아요. 만약에 이런 바다를 이용해 가지고 착륙하는 게 아니면은 뭐 37년에 된다고 하던가요. 근데 왜 35년, 이런 얘기가 35년인데 지금까지 끊임없이 가덕 신공항을 허가 안 내주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해왔죠. 근데 그걸 가능하게 했던 거는 사실은 민주당이 떼쓴 겁니다. 부산 시민들은 그런 관점에서 민주당에 감사해야 돼요. 그러니까. 정말 뭐 떼써서 억지로 만들어 놓은 거고 지금은 이제 정권이 바뀌는 과정인데 국토부 관계자들 입장에서는 이제 때가 된 거죠. 그 다른 그림들을 보여주기 시작하면서 사인을 주는 겁니다. 저는 대단히 부산 입장에서는 조심해야 되고, 저는 장재원 비서실장도 그렇고, 다른 이 부산의 지역 국회의원들이 대단히 그 국토부의 주무부처인 국토부의 어떤 움직임을 예의주시해서 관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정말 빨리 대못을 받아요. 제가 볼 때 공사 시작해버려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근데 이게 시작하기가 쉽지 않은 이게 거죠. 이제 부산시뿐만 아니라 부산 시민 전체가 나서 가지고 오프컷을 날렸던 그 약속을 지키게끔 조기에 빨리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윤석열 지금 당선인이 어퍼컷을 날리면서 세렘을 했는데 만약에 가덕 신공항이 안 되면 어퍼 아니 그 오프컷이 어디로 갈지 모르죠. 어퍼 이 주먹 정도가 아니신데. 자, 그러면 이제 부산 현안에 대해서 이제 지방선거에 대한 이야기도 잠깐 해봤고 또 가덕 신공항이 또 워낙에 또 수건이다 보니까 얘기를 좀 해봤는데 이번 그 현안을 쭉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정부와 우리 지금 부산 지방에 돌아가는 느낌이 봤을 때 현재까지는 어떻게 평가를 할 수 있을지 이것도 한 줄 평을 해야 되는데 오늘 이상하게 작가가 한 줄 평을 많이 시키네요. 아니 이거 꼭 해야 되는 겁니까? 해야 됩니다. 우리가 또 출연료를 받기 때문에. 자, 일단 우리 지방 현안에 대한 지금까지 돌아가는 어떤 상황을 한 줄 평으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소장님이 먼저 하시겠습니다. 소장님이 먼저 하시는 걸로 하시죠. 이거 제일 힘듭니다. 이거 진짜 이거는 나 요번 아까 딱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굉장히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현재 돌아가는 느낌으로 봤을 때 한 줄 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아닌데? 여기 경상도니까. 네.
가만 안 둔다. 저한테 약간 전염이 되신 거지. 예. 할 말이 없는데 그래도 하던 대로 해라. 하던 대로 해라. 지금 저 어떻게 보면은 윤석열 당선인이 쭉 선거 때 얘기를 해왔던 게 있기 때문에 그거 하던 대로만 쭉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아, 근데 갑자기 그 얘기가 더 무서운 것 한 같은데. 줄평이 정말 어렵네요. 정말 어렵네요. 앞으로 실제로 그렇지만 해와야겠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거를 연출자들이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힘들어요. 아마 계속 될 거기 때문에 예.